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그 2시간으로도 하고 4시간으로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만큼을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PPT는 많거든요. 그래서 말을 조금 빨리 하고 혹시 이제 나중에 그 질의응답 시간에 혹시 부족한 부분 채우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긴 어딘가요? 지구같이 생겼어요. 지구가 지금 몸살을 하고 있죠. 아파요. 그죠? 네. 여러 가지로 이유로 아파요. 근데 특히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문제가 좀 더 많이 심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쓰레기를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기후행동이어서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는 중요하지만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오늘 분리배출과 이거를 광주에서는 어떤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위주로 알아볼게요. 환경을 살리는 올바른 분리배출인데 분리배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바른. 우리가 대부분 시민들이 이런 교육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잠깐 들은 게 아는 거에 전부야.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매체나 어디 누군가가 분리배출 잘못됐다면 내가 죄의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집에서 분리배출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분리배출이 어떻게 되고 이게 자원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시민들한테 계속 알릴 필요가 있기도 해요. 심각한 쓰레기 문제 때문에 배출을 해야 되겠지요. 바로 쓰레기 대란. 작년에 쓰레기 대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선생님들이 지금 잠깐 시간에 나는 오늘 아침에 눈 딱 떠갖고 몇 가지의 쓰레기를 버렸다. 괜찮아. 오늘 많이 버려도 오늘만 용서해드릴게. 자, 우리 선생님, 제일 지각하신 선생님 어떤 거 버리셨어요, 오늘? 글쎄요, 그 음식물 쓰레기 안 나왔고. 안 나왔고. 네. 그다음에 자수를 아침에 놨는데 실쓰레기는 좀 나왔고. 그거? 예, 그거밖에 없네요. 자, 여기 우리 빨간 모자가 어울리신 우리 선생님. 비닐과 플라스틱, 그러니까 냉동실에 넣어놨던 소고기를 해동시키기 위해서 비닐과 플라스틱 그리고 자동차를 제가 보고 가고 한 30분을 탔으니까 거기서 나와서 매연 이것도 쓰레기였죠. 그렇지, 다 쓰레기죠. 선생님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밥한이라고도 막 이렇게 물 쓰고 씻고 또 이렇게 화장실 내리기도 하고 막 다양한 활동 하셨잖아요. 물도 우리가 세수하고 샤워한 물을 다시 쓸 수 있나요? 밥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물도 쓰레기예요. 학생들이 대부분 물은 그냥 쓰레기가 아니고 또 어느 사람들도 말하냐면 우리 컵라면 용기를 10번, 20번 씻어도 이거 깨끗하게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요. 근데 구례군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일정한 하수 처리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출하는 움직이면서 계속 내는 거는 쓰레기다. 자, 한번 볼게요. 음식물 쓰레기도 있겠고, 신발도 작아서 버리고, 옷도 작아서 버리고, 그죠? 여기 오니까 귤을 주시네요. 귤 쓰레기도 있고, 화장실에서 대변 보고 또 화장지. 이런 쓰레기를 통계를 내봤더니 전 세계 사람하고 N분을 해봤더니 하루에 약 1kg의 쓰레기가 나온대요. 그러면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략 몇 명? 제가 좀 바쁘면 말이 짧아져요, 선생님들. 75억에서 76억이요. 그죠? 약 77억에서 78억이라고 해요. 그러면 날마다 쓰레기가 몇 킬로 나온다? 76억. 선생님 이렇게 말 작게 하면 안 되죠. 이거 녹음되고 있다는데. 예. 76억 킬로그램, 77억. 맞아요. 77억에서 78억 킬로그램이 나와요. 이 쓰레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정말 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지구가 쓰레기로 몸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기도 한데 배달 왔네요.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다양한 먹거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담겨진 게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플라스틱, 종이, 비닐. 얘네들은 이 플라스틱 같은 거 음식이 담아져 있으면 이거는 아무리 씻어도 재활용이 안 된다. 종이도 마찬가지로 음식이 일단 묻으면 재활용할 수 없다. 그죠?
그럼 대부분의 일회용 음식에 담겨 있는 이런 그릇들은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일회용 사용 증가. 카페에 저희가 환경운동연합에서 카페 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 대부분 일회용을 쓰지 않겠다는 협약한 카페에서 더 일회용을 써요. 텀블러를 가지고 가서 요구를 해도 절대 줄 수 없다고까지 해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어떤 청정함에 일회용은 정말 깨끗함의 어떤 대명사처럼 사람들한테도 이거 의식을 자꾸 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니까 일회용을 쓴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일회용은 깨끗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회용 사용이 증가하고 또 여기에다 이 일회용도 부족해서 마스크까지 쓰레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카페에서 이런 식당에서 배달 음식에서 일회용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럼 선생님 일회용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선생님 일회용이랑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 그러면 그 일회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뒤에 선생님. 휴지? 마스크? 우리 뒤에 카메라 바쁜 선생님. 일회용. 예, 일회용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플라스틱 용기. 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회용이란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을 일회용이라고 한대요. 자, 여기에서 일회용은 몇 가지일까요? 몇 번이 일회용일까요? 일회용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저 뒤에 계신 선생님 잘 안 보이면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거기 계셔도 막 질문을 시킬게요. 4번? 일회용이 아닌 것은 4번? 우리 저 주방에 앉아 계신 선생님은? 모두 일회용 같습니다. 모두 일회용 같습니다. 그죠? 모두 일회용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규정한 일회용은 몇 가지 안 돼요. 우리가 대부분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일회용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건 일회용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도 해요. 자,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용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플라스틱 용기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통계는 그렇게 바로바로 안 나와요. 2015년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1년에 1인당 쓰는 플라스틱 양이 62kg이에요. 그걸로 많이 쓰는 나라 중에 속하는데 선생님들 이런 용기는 다 쓰고 나면 무게가 나간가요? 안 나간가요? 거의 무게 없어요. 이런 것들이 62kg이라면 어마어마 많은 양이에요. 그럼 주방이나 우리가 포장할 때 쓰는 비닐 봉지 사용량도 볼게요. 약 1인당 약 410개로 핀란드에 비하면 100배 차이나. 그러면 이거 물어봐요. 왜 핀란드는 적을까요? 하면 어때요? 빨리 국민들하고 일회용을 우리 쓰지 맙시다라고 약속이 됐어. 우리 전에 마트에서는 그 비닐봉지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줬죠. 근데 요즘에도 무상으로 줄까요? 안 줘요. 요즘에는 비닐봉지 내가 돈 주고 사는 곳조차도 종량제 봉투만 주지 무상으로 주면 걸려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점점 비닐봉지나 이런 일회용 용기를 마트에서나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자, 뜬금없는 역사 공부 한번 해볼게요. 석기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그냥 애매하니까 제가 답을 보여드려 버릴게요. 청동기 다음엔? 몸에 똑똑해 물어요. 철기시대 다음엔? 플라스틱기 시대. 몇천 년 후에 우리가 살던 이 터전을 파보면 사람의 흔적은 없어도 이 플라스틱은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사용량 또한 보면 어마어마해요. 이런 숫자를 읽을 필요가 없어. 그죠? 숫자가 의미가 없어. 최대한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쓰레기들은 한번 볼게요. 학교나 뭐 공장, 가정에서 쓰는 쓰레기들은 우리가 분리배출 잘하면 재사용, 병 같은 거는 재사용을 해요. 다시 소독해서, 살균 소독해서 쓰는 거 재사용, 아니면 모양이 바뀌는 거. 종이팩을 분리배출했더니 화장지로 다 바뀐다? 내가 유리병을 했더니 어떤 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 열을 가해서 모양이 바뀌는 걸 재사용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은 것, 가연성은 소각을 하고, 그리고 깨진 유리같이 태워지지 않는 거는 불연성이라고 해서 매립을 해요. 우리 광주에서는 SRF 시설이라고 해서 그거를 고형화 연료를 만들어갖고 나주 열병합 발전소에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주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했겠죠. 아니죠.
어림없는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죠. 그죠? 나주 사람들이 저기 들고 일어났어요. 왜 광주 쓰레기를 나주의 것까지 와서 문제를 일으키냐. 너네 쓰레기는 너네가 처리해라 해갖고 몇백억을, 몇천억을 투자해서 쓴 SRF 시설을 가동을 못해요. 그럼 이렇게 아닌 건 다 어디로 간다? 내가 받는 매립. 사람을 속박하고. 땅에 묻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양가동 광역위생 매립장인데 이것을 2060년까지 쓰기로 했는데 너무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30년 이상 단축돼 갖고 2030년이면 여기가 다 끝난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도권 매립장도 사용 연한 단축으로 거기에도 지금 몇 년 후면 못 쓴다라는 그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이거 못 쓰면 또 하나 만들면 되지요. 그런가요? 뭐 그까짓 거 뭐 돈 세금 걷어서 뭐 하나 뭐 어디 산에다 하나 만들기 쉽죠. 그죠? 맞아요. 어느 나라든 어느 도시건 간에 이런 환경 기초시설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 집 앞은 안 돼. 그죠? 반대해요. 소각장이 웬 말이냐. 매립장도 제발 옮겨라. 이렇게 남원에서도 이런 일이 있기도 하고 이런 쓰레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것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의성 쓰레기산.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인적 드문 곳에 땅을 임대를 해서 쓰레기를 놔요. 근데 이 쓰레기들은 햇빛을 받고 거기에 막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이 섞이다 보니까 자연 발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재가 일어나고 또 이게 썩은 물이 땅 속까지 가다 보니까 이 땅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그리고 옛날에 익산 쪽에서도 그 주민들이 암을 일으켰다. 이런 쓰레기들이 막 태우면서 그런 분진 때문에 그 유리창이 까맣다라는 뉴스는 아마 저기 생각을 해보면 그런 뉴스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산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2018년 중국에서 더 이상 수입을 않겠다 하고 대란이 일어났는데 그 대란의 연속이 아니고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요. 그 관련 영상 한번 볼게요. 그동안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리수거만 잘하면 이런 폐기물들은 당연히 모두 재활용될 것이라는 착각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재활용 폐기물 수거 업체들이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재활용 대란이라고 불리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재활용 폐기물 처리는 사실 경제적인 따라 불려가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업체들이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바로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입니다. 세계의 재활용 전력 역할을 하는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전 세계 재활용 폐기물의 절반 가까이를 수입해왔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은 자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의 상당수를 중국에 수출했는데요. 이는 바로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재활용 폐기물을 분류하는 일엔 사람 손이 많이 갑니다. 같은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라 할지라도 원료나 색깔에 따라 각각 따로 처리해야 하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재활용 폐기물을 분류하는 방법은 사람이 일일이 하는 방법 외에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건비가 비싼 선진국들은 이런 일들을 자기 나라가 아닌 개발도상국에 맡겨 처리해야 했습니다. 앞선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에선 재활용 폐기물을 방송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죠. 급속한 경제 성장기에 있었기에 플라스틱 등에 대한 수요도 엄청났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을 팔려는 쪽과 사려는 쪽 모두에게 일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2017년 여름 뜻밖의 발표를 합니다. 2018년부터는 재활용 폐기물 24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고 말입니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유해물질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중국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세계의 재활용 처리장 역할을 해왔지만 그러느라 파괴된 환경에 대한 비용이 그에 못지않게 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 조치는 전 세계의 쓰레기 위기를 초래한 엄청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낮아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해졌습니다. 중국 수출이 막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한국으로 폐지나 폐플라스틱 등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 국산 재활용 폐기물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어려워진 재활용 수거 업체들이 수익이 안 나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나선 겁니다. 재활용 대란은 바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제서야 해결에 나섰습니다. 비닐을 수거하는 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중국이 아닌 다른 여러 나라로 재활용 폐기물 수출을 늘리겠다는 조치 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방침이 됩니다. 언제든 시장 논리에 따라 재활용품은 수거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땅에 묻거나 불에 태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해법은 하나입니다. 재활용 폐기물의 양 자체를 줄이는 일입니다. 대만은 2030년부터 요식업체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재를 재활용 포장재로 바꾸고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재활용 폐기물을 줄일지를 고민할 때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포장을 남발하지 않도록 국내 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에도 요구해야 하고 그것들을 규제하도록 정부에도 요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불상식한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배웠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분리수거해야 할 쓰레기를 너무 많이 만드는 구조.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 말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재활용 대란을 통해 이제는 이 구조를 돌아볼 때입니다. 작년에 쓰레기 대란하면서 필리핀으로 재활용 업자가 쓰레기 수출했다가 다시 돌아온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쓰레기가 사용 가능했으면 필리핀 대통령이 너네 당장 가져가지 않으면 내가 참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쓰레기. 아까 쓰레기 산에 있었던 그 사용 못하는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온갖 쓰레기를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보내갖고 거기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너네가 다시 가져가라는 웃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립을 하면 이 쓰레기는 이러이러한 시기가 지나면 썩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주방에 거 비닐팩은 얼마나 있으면 썩을까요? 10년이나 20년이면 그냥 썩을 거라고 예측은 했어요. 그러면 그 나무젓가락은 우리 김밥하고 항상 1+1으로 쫓아다니는 그 나무젓가락? 2년? 20년? 자, 선생님들이 살고 계시는 이런 주변에 나무를 전지를 해놓으면 걔가 언제부터 썩기 시작해요? 크기에 따라 다르고 나무에 따라 다르고. 그러긴 한데 한 2년 있으면 걔가 있었던 자리 그대로 있나요? 아니요. 없죠.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걔는 이미 분해가 돼 있어요. 근데 이 같은 나무인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는 선생님들이 오늘 날짜 적어놓고 20년 후에 아마 확인해 보셔도 걔가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어항에 살고 있는 물고기한테 나무젓가락 넣어놓으면 그 물고기가 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위해서 일회용품 쓰지 말라가 아니야.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최대한 한 번 쓰고 버리는 이런 거를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쇠젓가락하고 나무젓가락이 있으면 무엇을 써야 되고 그 김밥에 굳이 내가 나무젓가락 쓰지 않아도 되는 거.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회용은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썩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어디 볼까? 일회용컵이 20년 있으면은 하직인사하고 얘가 연기처럼 사라질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지 않은 거 한번 보여줄게요. 1976년에 몬트리올 올림픽 때 누군가가 먹었을 요거트 통을 다시 40년 뒤에 꺼내보니까 잉크 하나 지워졌나요? 그 진시황이 신하들한테 찾아 헤맸던 게 뭘까요? 뭔가요? 나 늙지도 말고 저기 병들어 죽기도 싫으니까 이거를 찾아와라. 불로초를 찾았는데 얘가 걔예요. 변하지도 않고 썩어 없어지지도 않아. 불로 장생 화학 물질. 괴물. 우리가 이거는 몇 년 후에 썩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거는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면서 얘는 내가 생수 마셔도 얘는 언젠가 썩어 하는 거 내가 어떤 죄의식을 좀 없애는 거야. 이거는 몇 년 있으면 썩는다. 다라는 거.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얘네들은 썩지를 않는다라는 걸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저희 집 주변이에요. 나무한테 좋은 영양제 줬어요. 그죠? 또 빈 화분 있는 데만 되면은 이렇게 다 버려요. 잘만 버리면 우리가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종이팩, 컵홀더, 캔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행히 행사가 없었지만 우리가 뭐 젓갈축제, 국화축제 하면 사람반 뭐반인가요? 쓰레기반. 얘네들이 한꺼번에 모여있으면 이거 분리배출 할 수 있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기아 타이거즈 야구 끝날 때 이렇게 써놨는 저기 모아지는 건 이거는 피자 있죠, 치킨 있죠, 다양한 음식들이 섞여요. 이미 음식이 묻었다는 거는 재활용을 할 수 없다라는 거. 혹시 극장에 가보면 분리배출은 저희가 할게 쓰레기통에 다 넣어주세요 하는 문구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 할
할 수 없다라는 거. 이미 다 콜라나 뭐 팝콘이 다 묻었는데 누가 일일이 그거 막 티슈로 닦으면서 분리배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은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되고 안 되고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다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행사할 때도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 함부로 버린 쓰레기들이 바다로 갔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여기가 바다인가 육지인가? 쓰레기 섬이에요. 여기 뭐 국가로 저기 등록도 해놓고 그런 살 수 있나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이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우리나라 면적의 약 14배에서 15배 크기라고 해요. 이 쓰레기 섬은 지금도 커지고 있고 이 환류에 의해서 계속 모여. 그리고 우리 7, 8월에 비 많이 올 때처럼 육지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또 한꺼번에 가면 또 이제 더 커지기도 해요. 자, 감동 있는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예쁘지요? 날지 못하는 저기 아기 새를 위해서 일주일, 2주일 먹이를 찾아와서 다시 이제 토해서 새끼한테 먹여주는 장면이에요. 엘바트로스 갈매기는 먹이를 구할 때 후각을 이용한대요. 동물들은 사람처럼 눈이 좋지 않아서 후각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플라스틱 좋아하는 먹이 냄새와 플라스틱에서 나는 냄새가 비슷하다라고 해요. 집단으로 폐사해 있는 이 갈매기를 확인해 봤더니 한 마리 뱃속에서 나온 플라스틱이야. 자, 우리 선생님들 발리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안 가봤어요. 한번 발리로 잠깐 갔다 올게요. 쓰레기가 무지무지 많아서 2050년에는 물고기 수보다 그 물고기 무게보다 더 많을 거라고 예측하기도 해요. 2050년 금방이지요. 그러면 그 많은 쓰레기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많이 괴롭히겠죠. 이 거북이는 다행히 코에 박힌 빨대를 사람들이 구조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동물들이 거북이처럼 구조가 될까요? 바다 거북이는 해파리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쉽게 쓰고 사용하는 이 비닐봉지하고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건 뭔가요? 미역하고 플라스틱 봉지요. 그죠? 대부분 그냥 말린 미역하고 젖은 미역. 이렇듯이 잘 구분을 못해요. 이런 쓰레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요. 그리고 뱃속에 들어간 이런 쓰레기는 배설도 못하고 얘가 배고파도 먹이 활동 자체를 못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 쓰레기는 동물들의 피해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자, 세월에 의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점점 작게 쪼개져요. 이걸 뭐라고 하나요? 미세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은 점점 작은 크기, 마이크로, 나노 크기로 쪼개질 뿐 없어지지 않아요. 얘가 분해가 된다는 게 아예 유에서 무로 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계속 유야. 근데 작은 단계로만 쪼개져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 예전에는 우리 화장품에도 선생님들 썼던 어떤 스크럽 제품, 치약에도 우리가 연마 이렇게 잘 닦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위해서 거기다 마이크로 비즈라고 해서 플라스틱 알갱이를 넣었어요. 그리고 섬유유연제 선전할 때 우리 제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없어요 하는 게 그 향기 나는 거. 향기가 내가 빨래를 접을 때 저기 섬유유연제하고 접을 때까지 냄새가 나야 내가 쾌적하잖아요. 그 향기가 다 돌아가고 나한테 냄새까지 나려면은 그 향기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미세 플라스틱 안에다 그 향기를 잡아갖고 나한테 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가냐? 다 바다로 가겠죠. 마이크로 비즈 옛날에는 치약 샴푸에 있고 요즘에는 그 화장품에는 금지가 됐지만 생활용품에는 아직도 마이크로 비즈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 극세사 옷 같은 거 극세사 이불도 아시죠? 그게
그 마이크로 파이버라고 해서 그게 이제 세탁하면 할수록 그 긴 그 섬유 조각들이 플라스틱 조각들이 빠져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다로 가서 플랑크톤이 먹고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결국에는 누가 먹어요? 사람들. 그러면서 많은 암부터 해서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데, 플라스틱은 이 미세 플라스틱도 위험해요. 미세먼지가 위험한 거는 너무 작고 작은 게 우리 몸에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미세먼지도 위험하듯이 미세 플라스틱 같은데, 플라스틱은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짜 호르몬,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내분기 교란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얘를 석유에서 채취를 해갖고 다양한 우리가 필요한 이 리모컨도 만들고 뭐 이거 컴퓨터도 만들고 하면 얘가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굵기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 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푸탈레이트하고 비스페놀 A예요. 선생님들 비스페놀 BPA 풀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젖병? 예전에는 젖병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특히 사무실에 저런 생수병 큰 거 있죠. 외국은 저기 왼쪽 상단에 있는 큰 유리병 생수를 쓴대요. 저건 깨지기도 쉬워요. 관리도 어려워요. 왜 저걸로 바꿔요? 그리고 점점 이런 유리 생수, 이런 페트 생수 말고 유리병 생수를 유통을 한대요. 얘의 문제성이 심각해지다라는 거를 다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쓰면 쓸수록 그 비스페놀 A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쟤를 세척할 때 뭘로 할까요? 세척 못해요. 약품으로 하겠죠. 그리고 저 플라스틱은 단단해요. 그렇게 오래 써요. 오래 쓰면 쓸수록 더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은 더 많이 나오고, 캔 먹을 때 국물까지 먹지 말란 소리 들었죠. 그리고 참치 먹어도 저기 한번 헹구라고, 그러면 맛없어서 그거 어떻게 먹어 하면 드시지 마셔야 돼. 이 캔이라는 성질은 물을 닿으면 녹이 쓰고, 물이 안 닿아도 오래 지나면 녹이 쓸어요. 그 녹이 안 쓰는 거, 1년 지나도 녹이 안 쓰는 거는 거기다 그 플라스틱 성분인 비스페놀 A로 코팅을 해요. 그러면 이 국물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 물질이 녹아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영수증도 비스페놀 A가 그 가멸지라고 해요. 무늬만 종이에요. 그래서 그 영수증 만지고 음식 만지지 말라고 해요. 선생님들, 내가 먹은 환경 호르몬하고 만진 환경 호르몬하고 뭐가 더 지독할까요? 먹은 거, 그죠? 먹은 거죠. 먹은 거는 그나마 빨리 흡수해서 좀 나간대요. 근데 이 손으로 만진 피부로 닿은 이런 환경 호르몬 물질은 지방에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진 호르몬 물질이 더 위험한 거. 둘 다 위험한데 그 중에서 경중을 따지면 오히려 손에 만지고 우리가 바로 또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영수증 요즘에 앱으로 그냥 다운받아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받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이런 일회용 라면, 이런 일회용 용기들, 그리고 푸탈레이트 가소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말랑말랑하게 하는 게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노는 게 뭐가 있나요? 슬라임. 그죠, 슬라임. 그거 만지고 피부 만지고 또 먹기도 해요. 무독성이다, 여기에 뭐가 독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거기에다 뭘 더 첨가 안 했다라는 거야. 기능성 옷은 그냥 옷에다가 자꾸 화학적인 걸 넣었다라는 거예요. 무독성은 거기에다 우리 다른 회사는 뭘 넣었는데 나는 안 넣었다라는 거야. 얘는 슬라임은 애초 족보 자체가 환경 호르몬 물질, 말랑말랑 하기 위해서, 얘 본연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미 얘는 환경 호르몬 물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를 만지고, 이런 매니큐어도 마찬가지고, 페인트, 이런 클레파스, 특히 우리 음식 배달해 오는 이거 랩 있잖아요. 미용실에서 씌워주는 랩, 이런 랩이 그 푸탈레이트, 그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해서 하는 거. 그래서 첨벙첨벙 짬뽕이 올 때 저 국물에 다 있으면은 그 음식도 영양가 있겠지요. 자, 혹시 우리 선생님들 커피 이렇게 드시나요? 제가 학교에 수업을 하러 가면 특히 남자 선생님들 그냥 성별을 제가 지칭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해도 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드시면 몸에 해로워요. 그랬더니 커피 믹스는 이 맛이에요.
얘도 잉크로 인쇄를 한 거예요. 그죠? 얘가 처음부터 태어나고 노란 예쁜 색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종이컵도 코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뜨거운 물은 녹아난다고 하는데 저 잉크로 막 노저으면 맛있긴 하겠죠. 화학약품인 게. 그래서 절대 이렇게 드시지 말고, 제가 한 10년간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안 먹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늘 안 먹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이게 되긴 하는데, 제가 아까 저 선생님한테도 말했지만 기후 광주의 카톡방에 한 400 거의 500명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아닌 어떤 오류인 그를 올리기도 해요.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호일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근데 이거를 그 사람한테 반박을 하면 이제 싸우는 게 되는 거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느껴야 저렇게 안 하는 거. 자,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쓰레기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생산 단계에서 그런 물건들을 안 만드는 게 그러죠. 아까 플라스틱 제가 말하면서, 우리가 마트 가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좀 손으로 들고 오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무 피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지게 해놨어. 그 파프리카도 그거를 비닐로 싸놓고 또 플라스틱 스티로폼 같은 거에다 또 싸놨어. 과대 포장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놔갖고 걔네들을 나하고 걔하고 이야기를 못하게 다 차단을 해놔봤어. 그죠? 한 96%, 95% 이상이 다 포장돼 있는 거. 왜냐면 마트에서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미리 좀 한가한 시간에 직원들 다 포장을 시켜버려. 그리고 랩으로 자꾸 싸놓으면 좀 오래 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장 용기를 안 사고 싶어도 안 살 수가 없는 구조. 선생님이 말했던 거.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런 과대 포장을 점점 줄이려고 하는데 점점 그게 더 편하니까. 그리고 유기농 매장이 더 심해요. 제가 지난주에 광주 한살림 매장에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미리 가갖고 매장에 있는 걸 다 찍었는데, 늙은 호박하고 사과만 안 쌓이고 다 애들이 막 옷을 다 치렁치렁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미리 그렇게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막 일일이 까고 하면은 계산하는 사람이 뭐래요? 아, 진상. 그지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 기업도 가야 되고, 이런 유기농 매장이면 그 유기농 매장 밖에 왜 이렇게 대파를 왜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고 무도 놔둬도 되는데 왜 다 이불을 싸놨냐 했더니, 흙 떨어진다고 뭐라 한대.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 한두 명이 흙 떨어진다고 민원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민원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조차를 다 차단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같이 하고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 근데 이런 거를 모르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이 잘못된지 몰라. 어느 순간에 점점 가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가니까 나도 그냥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불편한지를 자꾸 알아야 되는 게, 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거. 아파트도 분리수거, 교회나 이런 거에 분리수거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천국중학교 갔는데, 여기도 분리수거자. 자, 선생님들 뜬금없는 또 역사 공부 이어서 국어 공부. 분리배출은 무엇이고 분리수거는 무엇일까요? 분리배출은 일단 버리는 과정에 분리배출하는 거, 분리수거는 그걸 수거하는 거고, 청소하시는 분 청소. 다른 말이죠. 그러죠. 다른 말이죠. 중학교에 가서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분리수거 잘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영상 하나 보여준 데서 분리수거하고 앵커들 동화책에서도 다 분리수거라고 나와요. 선생님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면 거의 90% 이상 분리수거라고 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아무리 이 용어 설명을 해도 안 돼요. 중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분리수거 잘해야 돼 하면 너네들은 직업이 이미 나와 있구나 그래요. 걔네들 진로가 이미 정해져 있어. 분리수거 업체에서 근무하는 거. 우리가 재질별로 내놓은 거를 분리배출이라고 해요. 이거를 가져가는 걸 분리수거라고 하는데, 이런 쉬운 용어조차도 우리가 정리를 못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하고,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알긴 알아. 근데 내 입이 방정 맞아서 자꾸 분리수거로 나가. 근데 이거를 어린 아이들이 듣게 되는 거. 우리가 은연중에 잘못된 단어들을.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도 우리가 잘 써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7가지 정도 분리 배출을 해요. 그전에는 종이팩하고 페트는 그냥 무늬만 마크가 있었지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일본에서는 30 몇 가지까지 분리하는 데가 있어요. 30 몇 가지 분리하는 데가 더 자원으로 쓰기가 좋을까요? 이렇게 단순한 게 자원으로 쓰기가 더 좋을까요? 세분화될수록 좋죠. 맞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가짓수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올해 내년부터 이거라도 잘 지켜줘도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게 많다. 금을 예를 들어볼게요. 금강석 1톤에서 캐는 금하고 핸드폰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하는 폐 핸드폰 이런 전자제품에는 다 희귀 금속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휴대폰에는 뭐 콜탄부터 코발트, 금, 은, 구리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캐는 금하고 어디가 맞나요? 응? 아따 금 줄 거 아닌 게 그냥 찍어봐요. 저 못 줘. 저도 하나도 없어. 금강석 1톤에서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자연 환경을 훼손을 해요. 그리고 밑에까지 쭉 들어가요. 많은 인부들이. 그리고 그 금강석 돌을 캐어갖고 와갖고 재련하는 과정이 수은이라는 중금속을 써야 돼. 그러면서 재련한 게 1톤에서 캔 게 고작 4g 이 정도.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내놓은 휴대폰에서는 280g, 약 70배 정도 시가는 좀 달라져요. 2,300만 원 넘을 거지요. 시가는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서 그 자원을 얻어야 되는지. 근데 지금 기술력이 안 돼갖고 저 폐 휴대폰을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기도 한대요. 이게 이제 약간 달라졌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중고등학교에 가갖고 애들한테 진로를 결정할 때 이 도시 광산 이 자원을 다시 쓰는 거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분리배출이 중요한 거. 우리가 잘만 내놓으면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자원을 얻을 수 있다. 아니면 이 자원은 우리가 캐면 캘수록 계속 나올까요? 안 나와요. 한정이 있어요. 그죠? 1%만 잘 분리배출해도 이렇게 많은 이익이 있대요. 자, 우리나라 재활용률은 몇 %일까요? 재활용. 우리나라. 아니요, 또 많어. 근데 많어. 약 60%가 넘는다라고 해요. 근데 60%가 넘는 거에 뭐가 들어가냐면 물질 재활용. 원래 다른 나라 재활용은 이거 물질 재활용만 말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회수. 지금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구례에 있는 것도 이 에너지 회수 SRF에 가서 이게 뭐냐면 용광로에 원료로 쓰는 어떤 시멘트에 어떤 재료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광주같이 나주 열병합 발전소에 가서 그 난방의 에너지로 쓰는 거. 비닐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써요.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는 소각이라고 하지 재활용이라고 안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낮다 보니까 이 에너지 회수까지도 재활용에 잡고 있어요. 자,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헷갈리기 쉬운 재활용 분리배출 잘 알아야겠죠. 자, 여기에서 재활용 가능한 거 몇 개 있을까요? 자, 선생님들 손가락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자, 손가락 한번 올려보게. 명계. 아까 손가락 올리라니까 선생님. 일단 다른 사람들이 기가 죽잖아요. 나 몇 개라고 생각했는데 0개 해버리면은 내가 틀렸나 해불어. 이 손가락 올리라고 할 때는 올려야 써. 우리 선생님 저기 뒤에 모자 선생님.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가서 지나가는 시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 한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회용 컵, 플라스틱 컵은 가능하다. 그러지요. 그럴 수 있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은요? 네, 저도 일회용 컵이라 생각. 아하, 우리 여기 학생. 짜는 거. 뒤에 선생님은? 저도 펌프. 펌프. 그러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부분 이렇게 버리기도 해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버리셨어요? 이것만 재활용이면 얘는 어떻게 했어? 저건 안 된다고 들어서 있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던 거. 그렇게 해요? 모두 쓰레기. 칫솔이 재활용 안 된다니까 모가지를 탁 분질러 갖고 칫솔 무는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칫솔대만 재활용했다 버려. 이 이야기는 뒤에서 한 번 더 할게요. 저희 집에 저기 제품 거의 다 이걸로 돼 있어요. 얘가 물건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복합 재질이 들어있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용수철. 이런 것들이 물건 나오게 하긴. 근데 대부분 용품들이 다 요즘엔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 헤드는 어떻게 하라고요? 쓰레기 봉투에. 저희 아파트
분리배출 아니면 광주에서 저희가 강산구에서 조사를 했더니 버리는 거예요. 이고지고 어떨 때는 막 그 모자도 막 필요 없었고 막 양쪽에다 막 귀걸이까지 막 달려서 보내 막. 우리가 쓰레기 봉투는 모든 사람이 다 사서 쓸 수 있는 가격이에요. 잘 사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가장 처리 비용은 이 점선까지. 근데 어르신들 있죠. 막 막 길거리에 있는 거 끄집어 갖고 다시 채워 갖고 막 발로 밟아 갖고 더 막 이고지고 해서 보내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저희 아파트에 보니까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1+1으로 사갖고 다 못 먹으니까 막 자랑하려고 그대로 버려요. 케첩 있는 채로. 이대로 버리면은 재활용 할 수가 없어요. 저거 가면 다 뭐다? 쓰레기일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이분은 케찹 넣어서 버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금을 내니까 누군가는 이거 씻어서 해주겠지. 내가 잘 모르면 누군가가 정리해서 해주겠지 해요. 그죠? 자, 이게 정리가 누군가가 해줄 수 없는 상황 한번 볼게요. 저기 떨어지는 거는 마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립장으로는 못 가요. 일단은 재활용 마크가 있으면 매립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거는 잔재물이라고 해서 다 소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소각은 민간이 거의 운영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버리는 거.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저기 그 일회용 테이크아웃 잔 마크는 분명히 있는데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마크를 차라리 없애든가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게 정부에서 어떤 이거 재활용 업자하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걸로 하든가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만 이렇게 조금 해도 안 되는 게 이런 거.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복합 재질, 아까 칫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재질은 안 돼요. 그리고 선별장은 컨베이어 벨트가 빠른 속도로 가요. 이렇게 작고 돈 안 되는 거 줄 수도 없어.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안 되니까 예전에는 10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추렸던 걸 요즘에는 반절로 줄이기도 해요. 더 줄이기도 해. 인건비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돈 되는 거, 큰 거, 좋은 것밖에 추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잔재물로 갈 수밖에 없다. 약국은 따로 약국에 가야 되고 종이 상자에 붙은 테이프는 다 제거하고 해야 되고. 자, 얘네들은 다 족보가 달라요. 신문은 신문만 만들 수 있고 책자는 책자, 상자는 상자. 상자에다가 신문 넣어서 하면은 상자류도 안 되고 신문도 안 돼요. 다 따로따로. 우리가 조금씩 있는 거 묶어서 하라는 게 얘네들이 다 갈 길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플라스틱 여기 광산구에서 쓰레기 나온 거를 저기 재활용하는 곳이 신흥자원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대학생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냐면 택배 박스에서 이거 투명 테이프 띄고 있고 종이 따로 책자 따로 박스 따로 구분하고 있어. 이거는 기계가 안 돼.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는 거. 자, 여기 그 세단기 있죠? 이렇게 그 종이 이렇게 즈즈즈 해갖고 가루로 만들어주는 거, 그건 종이일까요? 아닐까요? 종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거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다 쓰레기.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기밀 문서라고 해갖고 딱 진짜 종이만 세단했던 것은 여기 보면은 이거는 그 문서 세단만 여기에서 받아줘요. 그리고 종이팩, 컵 같이 종이하고 버리면 안 돼요. 얘네들은 코팅돼 있고 아까 걔네들은 코팅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따로 버려야 되는 거. 이렇게 종이팩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화장지가 돼요.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건전지하고 이 종이팩은 100개를 만들었으면 20개 미만이 수거가 된대요. 그럼 그것들 다 어디로 갔다? 아까 그 종이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어요. 자기 갈 길을 몰라갖고 사람들이 집을 안 찾아주니까. 그래서 이 종이팩은 뭐냐면 고급 펄프락에서 추운 나라에서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료 자체가 비싸. 근데 우리가 우유도 마시고 뭐 다양한 걸 하려면 이 팩은 있어야 되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팩을 분리배출하면 우리가 화장지를 만들 수 있는데 화장지를 만들 수 없어. 그리고 외국에서 아까 말했듯이 수입을 해와요. 다른 외국 사람들이 먹던 주스팩을 압축을 해갖고 수입을 해와서 우리나라에서 재생 화장지를 만들기도 해요. 이거는 여기에서 보면 해리 과정이에요. 큰 통에다 넣고 약품 처리를 해갖고 비닐하고 이게 코팅이 돼 있다 했잖아요. 비닐하고 이거 펄프하고 분리를 하는데 요즘에 선생님들 마트에 가면 이 돌리는 이거 우유 보셨죠? 얘가 또 기가 막히게 문제가 돼요. 이거를 이것째 그냥 종이팩에 딱 붙여서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비닐조차도 재활용이 가능한데 이 플라스틱들이 끼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좀 질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매일 유업에서 나오대요. 그런 거를 계속 먹을 것인지 계속 그 기업에서는 달라질 수밖에, 진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더 사람들이 편해야 우리 거를 많이 사가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계속 그렇게 진화하게 놔둘 것인지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불매라도 해갖고 다시 원래 이렇게 이런 다양한 재질을 안 쓰게 할 것인지도 이런 것도 필요한 거. 그래서 종이팩은 고급 펄프고 고급 자원이기 때문에 씻고 펼치고 말려서 버리면 되는 거. 그냥 이대로 버리게 되면은 우유 단백질은 금방 상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곰팡이가 끼면은 이게 자원으로 쓸 수 없는 거. 제가 지금 학교에 계속 수업 가면서 이야기해도 선생님들이 이 이야기를 안 들어줘. 왜냐하면 또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왜냐하면 애들이 학교에서 하면 또 집에서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해요.
동사무소 가면 광주에서는 이렇게 몇 개 가져가면 바꿔주기도 하고, 지금 광주에서는 그 습관 나눔 사업이 카페라떼 클럽이라고 해갖고 카페에서 나는 종이팩을 다 모아서 하고, 또 동구 그 충장로 근처에서 나는 카페를 돌면서 종이팩을 막 수거를 해갖고 이거를 보내는데, 이게 24톤이 한 트럭이 돼야지 이 회사에서 받아줘요. 그 외는 안 받아줘. 적으면은 트럭 운반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24톤이 충분히 먹는데도 이게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광주에서는 이 운동을 하기도 해요. 제가 조금 이따 사진 다시 보내줄게요. 이거 기름 묻은 종이, 치킨 먹을 때 그러면 박스를 빼고 그릇에다 담아 먹을 것인지, 이거 박스에까지, 피자도 피자에 박스 놓고 먹으면 그 박스에까지 오염이 되면 그 박스 자체도 안 된다. 코팅된 전단지, 그리고 영수증 당연히 안 되고요. 이런 비닐봉지는 뭐가 묻었거나 물이 묻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비닐도 플라스틱처럼 여러 가지 재질이 있어요. PC, PE, PP, 저밀도, 고밀도 해가지고 한 6, 7가지 재질이 있어요. 이 비닐도. 그러면 얘를 다시 물건으로 만들려면 저밀도는 저밀도끼리 만들고 또 고밀도는 고밀도끼리 모아야 돼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다양하게 세분이 되나요? 안 되죠. 뭐 일회용 팩도 있고 과자봉지도 있잖아요. 이것들은 거의 아까 말했던 에너지 회수를 해요. 근데 이 에너지 회수할 때 물 묻은 그 우산 커버 같은 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불완전 연소를 한대요. 그러면 이 물기가 있으면 이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이 그 소각하면서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물질을 최대한 없애라는 거. 거의 비닐은 에너지 회수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뽁뽁이는 당연히 이거는 다른 걸로 재활용되고요. 병류도 마찬가지. 깨진 것들은 어디다 버려요? 종량제 봉투에 해서 이제 매립을 하게 돼요. 캔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알루미늄도 캔에다 버려요. 누가 하나 막 한 500명 되는 톡방에다가 올렸어. 그러면 이게 진짜 될까요? 될 수는 있어요. 환경부에서도 찾아보면 알루미늄도 자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많아야 돼. 우리 선생님이 그 요리하면서 조금 내놓은 A4 한 장짜리 갖고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된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안 된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내가 뜬금없이 여기 선생님들 굴에 여기 기후 행동에서 알루미늄 된다들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에 이제 해가지고 그냥 그걸 또 캔에다 버려. 그럼 이제 이것들이 다 그 잔재물 쓰레기를 더 많이 양산하는 거. 그래서 안 되는 건 정확하게 안 되고, 이게 많이 있으면 돼요. 회사에서 이 알루미늄 호일을 몇 톤 만들었는데 불량이면은 그건 다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김밥집에서 쓰고 나는 알루미늄을 다 모아갖고 갖고 분리배출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알고 해야 된다는 거. 자, 우산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분리를 해요? 거봐. 지지난주에 서울에서 그 강연을 왔는데 6시간 동안 분해해서 그 고철류에다 내놨대요. 선생님들 6시간 동안 이거 분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2번 다시 우산은 보기도 싫어. 막 신물이 넘어올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분리배출에 대한 반감이 생겨요. 내가 우산을 비 맞고 살면 살았지, 나 우산 절대로 안 쓴다. 아니면은 저기 종량제 봉투에 넣겠죠. 우산은 카바만 빼가지고 그 고철에다 넣으면 돼요. 냄비, 프라이팬, 이거 플라스틱 다 뺄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분쇄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면서 이런 플라스틱은 거기에서 뺄 수 있어. 선생님들 이거 우산 한번 빼보시면 알겠지만 위험해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거 플라스틱 분리하다가 다치면 화 나요, 안 나요? 나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산 사라고 플라스틱 구분하지 말고 카바만 우산 그 천이나 비닐만 제거해서 고철류에다 버리면 이거 다 자원으로 쓰는 거. 스티로폼은 흰색만 가능해요. 음식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녹여서 인고트를 만들어서 가래떡처럼 해가지고 다시 스티로폼을 만드는데, 자, 하얀색 스티로폼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 빨간 김치 국물이 있어갖고 막 빨간색 나오고 막 그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근데 특히 상가, 충장로 상가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스티로폼을 뚜껑을 닫아보면 뭐가 뭔지 몰라. 거기다가 음식 찌꺼기 같은 거를 넣어서 같이 보내. 그러면 이게 이제 재활용 업체까지 가면은 이걸 일일이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택배 다 빼고 깨끗하게 버리고 이거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일단 뜨거운 물 넣었으면 안 돼. 그리고 2번 이상 씻어가지고 이게 재활용 낸다 하면은 그거는 안 돼요. 하수 처리도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2번 씻어서 깨끗해지는 건 괜찮은데 5, 6번 아니면 세제까지 해서 10번 씻어서 낸다 하는 거는 잘못된 분리배출. 자, 빨대는 당연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매울 우유처럼 이게 우리 유기농 매장에도 이런 빨대 꽂아서 나오죠. 이런 빨대가 내가 쓰는 것도 있어. 근데 집에서는 가위 오래 갖고 컵에다 딸기도 하잖아. 근데 1+1으로 다 붙어 있어. 그죠? 내가 필요하면 마트 어느 곳에서 집어올 수도 있게 해야지 저렇게 제품에 넣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혹시 유기농 매장 쪽하고 관련돼 있으면 이런 것도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거. 빨대는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분리할 수 없어. 아니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빨대만 진짜 몇 톤씩 모아야 되는데 누가 빨대만 몇 톤씩 모아요? 얘네들도 다 성질이 다 달라요. 자, 페트는 그 전에는 같이 버렸는데 지금은 따로따로 올해 12월부터 공동주택에서랑 따로 분리하는데 이 페트도 아까 종이팩처럼 다른 나라에서 쓰레기를 수입을 해와요. 우리나라에도 페트가 남아 도는데 앞에 앉아서 왜 앉아갖고 그냥 이렇게 테스트를 당해요, 선생님. 자, 페트 한번 분리배출 해보시게요. 이 선생님도 틀렸다고 뭐라고 하기 있기 없기. 큰일 나요, 이제 삐져요. 여기 안 올 수도 있어. 긴장 안 하셨죠? 그냥 평상시대로 하면 돼. 오메 6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그거 이제 말로 하게 시간이 없어. 말로 해버리게요. 선생님 갖고 막 이 링 뛸라겠죠? 네. 잘하셨어. 이 선생님이 링 뛸라 하니까 안 뛰어져? 네. 화나셨죠? 화 안 났어요? 성질 버려요. 성질 버려? 이거 하다가? 자, 2분이 막 하려고 했는데 이 링을 뛸라고 해. 도구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떼요? 내가 지금 잘하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어쩌어 하다가 이제 말았어요. 나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저 사람들 틀린 것 같아 하는 사람. 이 침묵은 긍정의 침묵일까? 그냥 배려의 침묵일까요? 자, 페트 진짜 많아요. 외국에서 수입하고 특히 일본에 여행을 가고 새벽 일찍 동네를 돌아보니까 정말 순수한 페트만 다 버렸어. 아, 저렇게 버리니까 제가 4년 전에 갔는데 저렇게 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페트는 어떻게 버리냐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비우고 헹구기. 그 다음에 라벨 제거. 그리고 페트함에 버리기. 요렇게. 근데 대부분 지금 그 방송에서 나오는 환경 분리배출 하는 사람들이 타일러도 요즘에 뭐 분리배출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람조차도 잘못된 거를 얘기. 환경이 제가 막 10년 넘게 이게 하고 다녀도 이런 것들이 좀 내가 잘못된 거를 가르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두려움도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분리배출해서 버려요.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고 재활용 업체 보내요. 그럼 재활용 업체 따라가 볼게요. 자, 압축 해제를 하고 라벨 제거를 해요. 여기에서 라벨이 한번,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잘 떨어지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이 생수가 안에 미세 플라스틱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본드칠이 본드가 그렇게 안 좋대요. 근데 지금은 잘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 그냥 이렇게 보내도 돼요. 여기에서 1차 이렇게 라벨을 제거를 해요. 그 다음에 색상 선별을 하고 파쇄를 해요. 파쇄하면서 뭐가 문제냐, 이거 아까 말했던 그 헤드, 이게 그 페트 잘라주는 그 칼을 망친대요. 아까 그 꾹꾹 눌러 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비중 분리를 하고 온수 세척을 해요. 페트가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5, 6번 세척을 해요. 그리고 헹궈 줄 때 비중 선별을 해요. 아까 그 테이크아웃 잔이 물에 뜬다고 표현했죠. 그 업자가.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뚜껑 닫아갖고 압축해서 뚜껑 닫아서 했더니
여기에서 이거를 잘게 자르고 여러 번 세척을 해서 했더니 플라스틱하고 이 링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 떠. 플라스틱은 떠요. 이 페트는 가라앉아. 근데 아까 테이크아웃 잔 일회용 컵은 페트니까 가라앉아야 되는데 너무 얇으니까 떠. 그러면 이 플라스틱하고 페트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그 페트는 줍지조차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중 선별을 해갖고 플라스틱하고 페트하고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풍력 선별로 의해서 다시 한번 그 잘 안 됐던 라벨 같은 게 다시 떨어져 나가요. 그래갖고 포장을 해요. 제가 전주에 있는 그 엘리미엔이라고 하는 페트 재활용 공장, 이게 가장 그 순도 100% 이거 최상급, 키로에 1,000원. 뭐 갈색, 녹색은 이제 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뭐 라벨, 뭐 그 뚜껑. 자, 이게 뚜껑인가 봐요. 이게 뚜껑이라고 치고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뚜껑이라고 치고, 플라스틱 회사에서 페트 회사에 와서 이 뚜껑을 사가는 게 좋을까요? 선별장에 가서 그 플라스틱 그 아직 그 여기 그 막 추려놓은 이거를 사가는 게 좋을까요? 플라스틱 회사에서 선별장에 있는 거? 응? 크게 말해란 게요. 잘라놓은 걸 그죠? 비용 부분이. 맞아요. 페트 사장님도 뚜껑을 제발 닫아서 보내주라 그래. 왜냐? 이게 또 하나의 수입이에요. 플라스틱 회사에서는 이미 6번 씻었어, 잘게 부셨어. 내가 내 공장에 가서 물건만 만들면 돼. 그러니까 공정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계 고장 일으킬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이거 떼지 말라고 하는 게, 이거 띄고 링 띄는 즉시 얘는 잔재물이에요. 얘가 아무리 좋은 원료여도 선별장에서 얘 줍지를 못해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손바닥 이하 작은 것들은 제발 그냥 그렇게 버리라. 자, 이렇게 다양하게 해요. 자, 1번 뭐라고요? 2번, 3번, 4번. 그래서 애매해도 이 4가지만 비행 분석만 잘 지켜줘도 재활용 이거 자원으로 쓸 수 있대요. 자, 빨리 갈게요. 나라에서도 점점 이거 일회용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여기에서 뭐 몇 년도까지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금지하고, 슈퍼마켓에 제과점에서도 금지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빨대, 뭐 우산, 비닐 등도 2020년부터는 사용 금지할 것이다, 이런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요. 여기도 관련된 거고. 자, 이거 제로 웨스트 샵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도권은 이런 게 많은데 지역은 없기도 해요.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용기, 내 마음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내가 어디 가갖고 저 여기에다 넣어주세요. 고깃집이나 생선집이나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런 거를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 인증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망원시장에서 지금 그 비닐봉지 사용 줄이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산책 도서관하고 제가 지금 그 광산구의 송정 5일장하고 좀 같은 위치, 같은 이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거는 광주 환경운동연합. 저희가 광주에서 행사할 때 쓰레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이 컵 대여부터 해갖고, 이 컵 대여를 2년 전에 했는데 이 컵을 오히려 관공서에서 더 많이 빌려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빌려 가랑게 해서 그 그릇까지도 대여하는 것까지도 올해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일회용 사용 줄이기, 그리고 그 환경운동연합에서 지금 3년간, 올해 3년간 하는 게 뭐냐면 일회용 안 쓰기 도전단. 그래서 길게 잡지 않아요. 한두 달 잡아가지고 계속 사진 인증샷 올리고, 그래서 이분이 하는 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서로 독려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짤막하게라도 일회용을 최대한 안 써보도록 노력하는 이런 활동도 하고 있어요. 자, 아까 말했던 우성 아파트에서 종이팩 잘 버려야 돼요. 아파트를 딱 몇 군데 찝어가지고 이렇게 종이팩 수거하는 활동도 하고요. 송정 5일 시장에 여기 구례장도 오늘 장날이던데요. 요즘에는 장바구니 많이 이용해요. 그죠? 장바구니가 너무 많이 주니까 집에도 많이 있어요. 장바구니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힘 없는 분들은 카드까지 갖고 오는데 장바구니 안에 이 부르의 검정 비닐봉지, 그 안에는 장바구니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속을 다시 이제 바꿔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송정 5일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종이팩을 무료로 받아요. 그리고 그 서류 봉투 있잖아요. 우리 서류 이렇게 보낼 때 노란 봉투, 그거를 인쇄 잘못했던 거나 이런 걸 받아갖고 시장에다 그 상인들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이 서류 봉투에다 뭘 싸주든가 아니면 이 쇼핑백에다가 비닐 대신 이거 종이봉투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홍보하기도 하고. 이 사진은 좀 화질이 안 좋은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상인들한테 저 여기다 그냥 비닐봉지 말고 여기다 주세요. 왜냐하면 상인들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아, 비닐봉지만이 답이 아니구나, 이런 것까지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해갖고 지금 쌀 담는 거 이거 그래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이런 활동을 하고도 있어요. 이렇게 장바구니 속은 안녕하신가요? 우리가 이제 장바구니 속을 한번 더 들여다보는 이런 활동도 하고, 전단지에서 이거를 지금 9월부터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최근에 지난주 활동할 때 찍은 거. 시민들이 정말 비닐봉지 없이 장을 보는, 아니면 이렇게 속 비닐, 그 치킨집에서 오는 이런 부직포 가방을 활용하거나, 사람들이 이제 아, 이런 걸 사용해서 내가 쓰면 되겠다라는 이런 것도 느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광주 그 송정시장에 있는 한걸음 가게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제로 웨이스트 샵 1호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 수세미도 좋은데 우리 이런 천연 수세미, 일반 칫솔하고 대나무 칫솔하고 왜 서로 그냥 쓰다가 버리는 건 같은데 왜 대나무 칫솔을 써야 되냐. 한 달을 써도 대나무 칫솔은 언젠가 썩어요. 근데 플라스틱 칫솔은 썩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화학 수세미는 잘 닦이기도 하고 내가 어떤 설거지 잘하네 쾌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은, 이런 천연 수세미는 분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플라스틱이 아닌 분해 가능한 것으로 자꾸 바꿔보는 거. 그리고 행사할 때조차도 일회용이 아예 없이 사람들한테 자꾸 의식화를 하는 거. 이런 활동, 재활용 줄이기 위해서 많은 거 해요. 우리 선생님들 가방에는 그 기후 대응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갖고 다니면서 일회용 젓가락 안 쓰도록 노력하는 거. 자, 오늘 마지막 영상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Coming up here today, I have no hidden agenda. I am fighting for my future. Losing my future is not like losing an election or a few points on the stock market. I am here to speak for all generations to come. I am here to speak on behalf of the starving children around the world whose cries go unheard. I am here to speak for the countless animals dying across the planet because they have nowhere left to go. I am afraid to go into the sun now because of the holes in our ozone. I am afraid to breathe the air because I don't know what chemicals are in it. I used to go fishing in Vancouver, my home, with my dad, until just a few years ago, some fish full of cancer. And now we hear of animals and plants going extinct every day, vanishing forever. In my life, I have dreamt of seeing the great herds of wild animals, jungles and rainforests, full of birds and butterflies. But now I wonder if they will even exist for my children to see. Did you have to worry of these things when you were my age? All this is happening before our eyes, and yet we act as if we have all the time we want and all the solutions. I'm only a child, and I don't have all the solutions. But I want you to realize, neither do you. You don't know how to fix the holes in our ozone layer. You don't know how to bring the salmon back up a dead stream. You don't know how to bring back an animal now extinct. And you can't bring back the forest that went through where there is now a desert. If you don't know how to fix it, please stop breaking it. Here, you may be delegates of
people, organizers, reporters, or politicians, but really, your mothers and fathers, sisters and brothers, aunts and uncles, and all of you are someone's child. I'm only a child, yet I know we are all part of a family, 5 billion strong. In my country, we make so much waste. We buy and throw away, buy and throw away, buy and throw away, and yet northern countries will not share with the needy. Even when we have more than enough, we are afraid to share. We are afraid to let go of some of our wealth. 2 days ago here in Brazil, we were shocked when we spent time with some children living on the street. This is what one child told us. I wish I was rich. And if I were, I would give all the street children food, clothes, medicine, shelter, and love and affection. If a child on the street who has nothing is willing to share, why are we who have everything still so greedy? I can't stop thinking that these are children my own age, that it makes a tremendous difference where you are born. That I could be one of those children living in the favelas of Rio. I could be a child starving in Somalia, or a victim of war in the Middle East, or a beggar in India. I am only a child, yet I know if all the money spent on war was spent on finding environmental answers, ending poverty, and finding treaties, what a wonderful place this earth would be. You teach us how to behave in the world. You teach us not to fight with others, to work things out, to respect others, to clean up our mess, not to hurt other creatures, to share, not be greedy. Then why do you go out and do the things you tell us not to do? Do not forget why you are attending these conferences, who you're doing this for. We are your own children. You are deciding what kind of a world we are growing up in. Parents should be able to comfort their children by saying, everything's going to be all right.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And we're doing the best we can. But I don't think you can say that to us anymore. Are we even on your list of priorities? My dad always says, you are what you do, not what you say. Well, what you do makes me cry at night. You grown up say you love us, but I challenge you, please, make your actions reflect your words. Thank you. 오늘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 누군가하고 이렇게 같이 하려 하는 이런 기후 대응 행동, 우리 같이 열심히 한번 행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무리할게요.